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구형도 나오지 않았고 진술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13일이 마지막이라면서 그날 무조건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는 시작부터 재판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이런 방침을 오후 재판에서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판은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재판부는 시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거듭 난색을 보였고 오늘 1시까지 재판 12시까지 1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 준비한 변론을 하라고 하시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13일 오전 9시 반으로 미루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될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특검의 최종 구형이 공개됩니다. 이후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미뤄졌다고 윤석열 쪽은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시간을 끌면 여론이 식을 거라 믿었겠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재판이 미뤄진 사이 국민 분노는 더 커졌고 결정적인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10시간 넘게 이어진 변론, 끝낼 수 있었던 재판을 굳이 안 끝낸 모습. 국민 눈에는 방어가 아니라 지연 전술로 보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웃고 졸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순간 국민이 느낀 건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죄를 가볍게 본다. 윤석열은 반성이 없다. 13일 법정은 형량만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이 민주주의 편에 설지 아니면 외면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국회를 멈추려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란범들 결심 공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마음이 편한지 계속 지금 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대. 그러니까 졸기도 한다. 열받네 진짜. 요즘 존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 구형을 받을 내란범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가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범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내란의 법정형.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구형을 오늘 맞이하는 날이니까 네. 내란 범죄자들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단순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중요 임무 종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내란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지금 보고 계시는지 주목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재판을 따로따로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병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휴전기 없이 또 매일 잡아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던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윤석열이라든가 김용현 측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하지 않고 다 증거 능력에 동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형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이 마땅한데 사형으로 가야죠. 예, 지금 뭐 느낌으로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서 그 느낌 버리고 오셨어요. 왜 갖고 오셨어요? 왜냐면 내란 특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네, 이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형 네. 자체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선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형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느낌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다 무기 쪽을 얘기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거는 바람 잡는 누가 있나 보네. 사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혼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형으로 해야 된다. 이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장 그렇죠. 무거운 걸 해야죠. 예, 감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도 정말 국민들을 아이고 참 위대합니다. 지겨운 정말 애썼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전까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겨냈었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게. 예. 국민들이 애쓴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늘 제가 약간 이어서 얘기를 이어서 갑니다. 네. 아니 우리가 형벌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형벌의 목적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욱 씨가 곽수산 씨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형벌이 처벌이 없으면 계속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형을 선고를 했다. 이러면 다시는 안 때리겠죠. 그렇죠. 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게 그렇지. 특별 예방입니다. 재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특별 예방이고요. 예. 일반 예방은 뭐냐면 그걸 보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람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일반 예방입니다. 그게 일반 예방이야.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두환이 한번 내란과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일반 예방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정확합니다. 말았어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무기징역형이 나왔었고 그런데 사면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 형벌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은 그대로 가고 무기징역형이 아닌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든지 사면이나 가석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때 했던 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와. 예방 효과가 있도록.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정확하다. 이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뭐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자기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 체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데 다시 계엄할 수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은 내란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전히 추종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윤호개인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죄를 판결을 한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것을 또 선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해킹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되고 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실제로 법원에 윤호개인들이 다 몰려갔어요. 맞습니다. 갔어요? 네, 실제로 사진 있죠. 다 몰려갔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경찰 출신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아까 오늘 그 내란 범죄자들 중에 목현태 약간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목현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국회 경비대장. 예, 국회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25시 50분에 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랑 오신택 경찰입니다. 오신택이. 네. 이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가 법정에서 드디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녹취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에서 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와, 씨.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계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 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저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알아봐 달라고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니 지금 어디에 예. 어디에 받았다고? 여기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명두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예. 와, 경찰도 놀랍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거짓된 논리를 개발했던 게 국회 보호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라는 게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와, 당시에 저런 통화를 주고 받았던 거니까 받은 실제로. 거야. 국회의원도 다 차단하라는 거야. 국회의원 차단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는데 네. 그 녹취를 우리한테까지 들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봤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우리가 다뤘죠. 네. 그런데 드디어 그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육성이 등장했습니다. 계엄의 밤 때 윤석열이가 곽종근이에게 야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러자 곽종근이가 이상현 특전사 여단장에게 지시합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1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예, 당근. 이대장입니다. 야, 예, 여덟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덟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와. 완강하네 그냥. 할 수 있겠냐도 아니고 부셔서 끄집어내. 이상현이 저놈 국회 나와서 울었던 놈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면담도 이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고요. 자기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부하들에게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 메모한 것들, 상황실 일지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록하는데 연필 아닌 일부러 이제 왜곡되고 이제 또 고칠까봐 이제 볼펜으로 다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던 공수 여단장이죠. 와. 근데 조금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네. 와. 그래서 끔찍하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제일 먼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보직해임도 가장 빨리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는 정리를 빨리 했던 편입니다. 네. 근데 김영기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녹취만 보면은 김영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얘들아 가자까지 예.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거짓 보고였다라는 건가요? 네. 그냥 거짓 액션. 예. 그래서 거짓 액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명령이 내려 떨어지니까 따르려고 하는데 차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지휘관은 없었는데 물론 뭐 수방사의 그 조상현 대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렇습니다. 후속 부대들이 올 때였고 거긴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현장 지휘관에서 딱 현장에서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수방사에서 헬기 47분 지연시킨 경우는 김문상. 김문상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임무의 목적, 그다음에 방향, 그다음에 위치
이거를 통보를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텼던 건데 조종래 정작 그 부장, 육군본부 정작 부장이 박한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수방사 이제 작전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계엄사령관 지시니까 서울 상공 열어. 그래서 이제 47분이나 지연시켰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이 전화하고 작전일 때 이 명령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 이 장군들은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따르고 나서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명령 수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듣고 나서 바로 스탑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의 반박 논리가 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뭐 끌어내라고 한 적 없고 무슨 뭐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형은 사형이 아닐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사형이 아닌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요거는 그래도 요러한 이유로 뭐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형이고요. 네. 주위에 이제 그 취재를 해 보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한 몇몇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역시 뭐 똑같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의 논리인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실탄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우리 군법무관으로 군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때 그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그 난리가 나는데 지금 전쟁이 날 뻔하고 많은 국민이 다칠 뻔했다. 이건 네. 사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네, 전달한다는 것이 네. 예.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국민의힘의 조강한이라. 조강한. 이 사람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해서 탄핵 반대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피 한 방울. 총알 한 발 안 쐈는데 이게 무슨 2시간 그리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네. 이게 무슨 탄핵감이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주장들이 꼭 그거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고, 그러면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찌됐든 뭐 국민들이 다 나섰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이게 해제 의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막았죠. 예, 국민들이 이제 다 국회의원들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어떡했을 거냐 이거. 그렇지. 성공했으면. 네.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내란이라는 거는 결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시행이 됐죠. 시도. 아니 실행이 됐죠. 실행한 거잖아요. 아니 실행이 어찌됐든 됐죠. 과감하게. 이런 네. 상황을 만일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다 하지. 지명직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해 한 방울 그다음에 총알 한 발 안 쏘은 걸 2시간밖에 안 한 거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논리를 부풀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래서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사면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란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 온전히 살아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전두환도 사면을 사면됐죠. 받은 거잖아요. 2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석방도 안 되게 해야 돼. 윤석열이 저도 그래서 사면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예. 전두환을 꿈꾼 건 맞아요. 전두환이 저렇게 활기치고 그 내란 이후에도 얼마 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연희동에서 그냥 룰루랄라 살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을 꿈꿨던 거예요. 윤석열이 그걸 보면서.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상 유혈 사태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는 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되는 거고 네. 폭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당시에 폭동의 개념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을 했고, 광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광의의 폭동이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내란은 군경이 실탄을 들고 국회에 침투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죄 성립을 하고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 그 사형을 왜 구형해야 되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어제 내란 특검에서 어제 3시에 모여가지고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예, 회의를 그 했다는 부장검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사형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 아마 그랬던 이유는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한덕수 구형을 할 때 15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의 제명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예요. 그러니까 방조는 필요적 감경이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방조가 있는데 2분의 1 감경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는 그럼 30년 생각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이 처음에 한덕수 구형할 때.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특검도 그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공판검사들 구형할 때 보면 현장에서 막 구형 올리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 어제 그 구형에 대해서 부장검사 이상 특검보들이 사형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피고인에게 감경 사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겨야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란 특검이 이번에 구형을 할 때 저는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네. 자,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기 이런 조건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아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인지도가 낮은 것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국회 경비대에서 해야 할 일은 딱 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 청사 관리, 청사 보호입니다. 청사 경비와 그다음에 국회의장 경호입니다. 국회의 청사를 경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은 쫓아내버리고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러 온 계엄군은 들여보낸 거죠. 네. 그거는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둑은 들여보내고 집중 쫓아낸 거나 똑같잖아요. 맞아. 완전 반대적인 역할을 그래서 했다. 많이 놀라는구나. 야, 보호가 아니고 그렇죠. 계속 보호가- 놀라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보호를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쫓아내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녹음에는 녹취에는 안 나왔는데 의장 경호와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회의장도 막으라는 겁니까? 맞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막으라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 경비과장이 서울청 경비과장이 일단 통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5분 네. 뒤에 오는데요. 통제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아찔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서울청의 수뇌부라든지 경찰 수뇌부는 전부 계엄군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소통이 다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회의장의 위치가 노출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5분 뒤에 옵니다라고 했고 어디로 옵니까 물었으면 당연히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은 국회의장을 잡으려고 막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더라고 근데. 지금 상황이 노출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경호조가 아니라 밀착 감시조로서의 역할을 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비대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국회 경비대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휘 또는 국회 사무처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알고 있더라고. 5분에 뭐 어디로 온다 이런 내용이 그게 뭐 근데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알고 있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의 하는 역할이 국회의장의 경호입니다. 그럼 국회의장 팀이 지금 얘네들이 계엄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보를 줬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고 있는 목현태 경비대장이 그걸 갖다가 그 계엄군과 연락이 되는 그 서울청에 있는 고위 관계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목현태가 저 통화 보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요건 감경 사유가 좀 됩니까? 놀라는 거.
근데 감경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또 가중 처벌 대상이에요. 가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 또 고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놀래야 되네. 저건 가중 대상입니다. 유죄사유죠. 유죄사유죠. 네. 알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될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사실은 지기현 재판부가 원래 보통 10시에 재판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해서 9시 20분부터 재판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8시 15분, 16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윤석열 씨의 차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가 괴롭히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저도 좀 감이 안 설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이 재판을 오늘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날을 하루 더 잡을 것인지를 8시 정도에 알려주겠다. 한번 그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현재 김용현 피고인 측의 권우현 변호사가 발언 중이고 재판을 언제 종료할지 아니면 계속 할지 아니면 뭐 날을 한 번 더 잡아서 날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 월요일이 되겠죠.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라고 아직은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바로 법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법원에 강지호 기자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강지호 기자가 저희 PD에게 알려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최후 진술 혹은 이 공판 마지막 날 뭐라고 했는지 이 얘기 한번 들어보는데요. 지기현 부장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징징거리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말을 왜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거의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검사들이 징징댔습니다. 저희들이 징징댔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 무슨 얘기 있느냐 이제 피고인들 관련해가지고 막 자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특검 측에 나눠줘야 되는데 특검 측에 나눠줄 자료들이 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을 이제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그럼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하상 변호사 등등 저쪽 변호사들이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정말로 말 그대로 징징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그러지 마라. 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징댔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게 바로 징징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 서류를 준비 안 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안함무인의 자세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가 좋겠습니까? 그냥 있더라도 아예 뭡니까 이제 더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해야 될 판인데 징징거린다는 표현까지를 이제 지기현이 했다라는 것 전에 이 사람들 지금 징계 받도록 뭔가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에서 뭐 심사를 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안하무인격으로 하니까 오늘 아마 재판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 바깥 나가서 또 불법이다, 뭐 내라는 합법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저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런 발언을 하는 도중에 그 프린트물이 복사가 다 되어가지고 검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결국 이제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누구를 위한 변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현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다 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안다면서요? 자기 다 유죄라는 거고. 유죄는 뻔히 뭐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이라는 얘기겠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변호인단의 행태에 결국에는 한계가 재판부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프린트물도 사실 오늘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그러죠. 일부러 검사 측보다 프린트 양을 적게 가져와요. 검사 숫자보다. 네. 그럼 너네들 셋이서 넷이서 하나로 보든지 못 보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몇 번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게 계속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 재판을 어떻게 임하는지 그 태도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구형. 사실상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준비가 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용현 재판이 가장 오래 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통용될 수 없는 거고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건 저겁니다. 저 좌석 배치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윤석열이 사실은 여기에서 우두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김용현 측이 우두머리석에 앉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네. 어머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을 그쵸?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김용현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저 사진이 굉장히 기괴한 게 그러네. 김용현과 김용현 변호인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사진 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해맑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실은 예. 저 맨 앞에 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김용현이 앉아 있고 윤석열은 정말 뒷줄이 앉아 있어요.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뒷줄이 앞줄이 우두머리입니까? 보통 국회에서는 그 본회의장 가잖아요. 뒷줄로 갈수록 우두머리 자리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맨 뒷줄이 보통 피고인은 앞에 맨 네. 앞에 앉아야죠. 그래서 아. 저 자리가 사실은 김용현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김용현이 이제 주도했던 거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은 윤석열이 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고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것은 현장 책임자는 김용현이 분명하죠. 네. 윤석열은 김용현이 시킨 대로 따라했다 어느 순간에 부하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계속 할 때는 이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네. 책임은 져야 하지만 김용현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저 재판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김용현이 끝까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오늘 안기령 그 앵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즉시 현장에 사살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해서 하는 활동은 합법이라는 전제로 보면 이것은 총기 탈취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면 지는 죽어가고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최고형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누가 책임을 더 지냐? 대통령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윤석열이 있지만 김용현도 대통령 못지않게 실제로 모든 것을 주도했던 주범 중에 주범 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경악할 만한 게 바로 이제 윤석열 씨 이렇게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 제정신인지 좀 궁금한 정도인데 실제 오늘 재판에서 오전 재판은 내내 윤석열 씨가 꾸벅꾸벅 졸다가요. 이렇게 머리를 아예 그냥 떨어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에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검하고 변호인이 신경전 벌이는 거야 웃고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또 윤곽근 변호사랑 뭐 얘기하면서 또 웃고 뭐 이랬다는 건데 한번 그거를 저희 PD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9시 20분에 다 같이 모인 그 이유 때문에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검사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재판부를 상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나한테 먼저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감정을 건드리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검사 변호인에게 말한 건 검사 쪽입니다. 먼저 질문 거는 것이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이 매번 그러잖아요 매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어제 기회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감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저거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 시원하다고 자기 생각이 딴에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지호 기자가 법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얼굴이 알려진 기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강지호 기자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랑과 함께 저기서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 지금 윤석열 재판에 지금 100명씩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100대 1로 혼자 싸우고 있어요. 강지호 기자가. 예, 저희 윤석열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아이 잘생겨가지고 왜 좌파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꺼지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꿋꿋하게 저 현장에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저거 보니까 더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답을 정해왔습니다. 제가
무기징역인지 사형인지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까지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딱 검은색 넥타이 매고 주님 네. 오늘 한 명 또 갑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은석 특검이 사실 어제 6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게 구형을 맡긴다고 이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변호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거는 사형밖에 구형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저 멘탈 한번 보십시오. 저 어떤 정신세계가 있기에 저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자신에게 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갈 그런 자리인데 저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럼 심각한 웃는 상황인데. 그 내용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보시죠. 자, 지금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끼어드니까 그게 재밌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즐긴다는 거 아닌가요, 저거를? 네. 아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는 야 너희들 참 싸우는 거 봐라. 내 재판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멘탈 상태를 어느 국민들이 보고 아 이 사람 야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고 있다. 책임은 자기 부하들한테 다 돌리고 자기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뭐 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이런 게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저 자가하는 자체를 보면 무조건 오늘은 사형이다. 오늘 밤새도록 방송하면 사형 확실하다면 진짜 밤새도록 방송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는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 등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심에 참여한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은 이제 전 제3야장군 사령부 헌병대장이죠.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등입니다. 피고인만 총 8명에 달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모습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그 자원제 대선이죠. 대선 때 윤석열을 너무나도 힘들게 그가 후보였을 때부터 그 토론회를 계속 꾸준히 분석하면서 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두 분께서 평론하신 거 조금 결이 다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런 웃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당했어요, 늘. 지금 저 웃음은 윤석열이 후보였을 당시에 예를 들자면 아리백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못 알아들었을 때 씩 웃으면서 대신 설명해 주시죠. 아리백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 웃음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소한 그때 1년 가까이 윤석열만 꾸준히 분석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두 가지로 봅니다. 아예 자포자기.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려서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저런 웃음을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술을 못 먹잖아요. 금단 현상처럼 금주 현상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자기가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웃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금단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구속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니 금단 현상처럼 금주 현상인가? 그러니까 네. 이제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제정신이 아닌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근데 얘기인데. 막바지에 저렇게 보여주니까요. 국민들이 미련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가더라도 그냥 아예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맞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뭐 저렇게 해라 마지막까지 깽판 치듯이 하고 그렇죠. 막 판사 무시하고 그리고 그 공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하고 대판 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본인들은 징계 먹고 감치해서 감방에서 한 15일에서 20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해라. 그러고 욕지거리 할 거 다 하고 국민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너희들의 실체를 다 그냥 까발려라.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웃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린 거는 알지만 내가 진짜 무슨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뭐 3살짜리 어린이도 아니고 참 황당스러운 상황인데요.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증거 조사, 즉 서증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내내 김용현 측의 서면 증거 조사만 이루어졌고요. 오후에도 피고인들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 윤석열 씨 측에다가 도대체 얼마나 할 거냐라고 지기현 부장이 물어보니까 최후 변론에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피고인들도 우리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재판부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내가 6시간, 7시간 하는 거는 판사가 무조건 보장해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사실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받아주고 안 잘라요. 근데 저 사람들은 만약에 저런 거를 이제 자르거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위배했느니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했느니 이 중요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피고인들을 안 건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오전에 윤석열 계속 졸았잖아요. 네. 그러면 체력 비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체력 비축을 6시간 7시간 해야 되니까 체력 비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최후 변론하면서도 계속 졸면서 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냐? 아니 필리버스터 6시간 하려면 지금 해보세요. 자기 좀 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 체력 비축이냐 아니면 실제로 오늘 하면서도 졸 거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사형을 구형당할 수도 있는 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저게 잘 수가 있는 건지 난 아무리 봐도 생각해. 어제 뭔가 밤에 잠을 못 잤나요? 밤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밀반입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네. 저렇게 6시간 7시간 하면 밤샘 상태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이례적이잖아요.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한 번 더 재판을 연기하자라는 것을 노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피곤하시겠지만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네들 또 오늘 밤에 가서 자고 주말 내내 또 자고 월요일에 쌩쌩해져가지고 와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그냥 이렇게 힘든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해버리는 게 나는 날 것 같아요. 그거 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거 지금 재판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선고를 못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는데 구형을 하는데 자 아침 7시 30분에 한다. 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난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노림수는 뭐냐? 저렇게 계속 서점 확인이라는 것도 저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 제출하면 끝나는 거를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자. 이렇게 재판을 보통 또 합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제출해 주시면 우리들이 충분히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눈 빠질 뻔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지겨워서 못 보겠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버렸어요. 끝날 줄 하는데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거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뭔가 작전을 제대로 썼고 직연이 예측을 못했다. 이러면서 아예 재판을 수년시킬 작전이다.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직연 재판부가 마지막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소리 J2S님 한번 해봐요.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하셨고요. 김정수님도 그래요. 날밤 새고 2박 3일 하든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랬고요. 구동유진님 지기현 재판부에 밤참으로 삼겹살 배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와, 근데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니 근데 그 30년 전 노무현 재판, 내란 재판 했을 때는 그때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요. 1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1시간 30분. 그때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린 재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은 누구 재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전두환이요. 전두환 30년 전 전두환 1심 재판. 예. 1심 병실 공판이요. 감사합니다. 그 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오전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같은 법정이잖아요. 그때 10시에 시작해서 밤에 11시 반 정도에서 13시간 30분 한 걸로 제가 찾아줬는데요. 지금 보면은 12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이요. 지금 현재 12시간.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자정전에 뭐 끝을 낸다는 것은 재판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새벽까지 간다는 거 내일 아침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재판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저기서 예를 들어서 최후 진술을 윤석열이 하다가 자 지금 이제 7시간 했으니까 좀 더 졸다가 내와서 한 6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연히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지금 이게 완전히 쇼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뭔가 계획을 한 퍼포먼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판단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결심 공판 하는데 월요일 날에는요 윤석열 씨에 대한 일반 이적 사건 1차 공판 기일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안 하면 내일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일요일이라서 월요일밖에 평일이 없는데 그럼 월요일 날 재판이 겹쳐버리게 되거든요. 그건 힘들 것 같고 또 이상민 씨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이 월요일 날 있어요. 그리고 16일 날에는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선고가 있고요. 21일에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죠. 그리고 28일에는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이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이죠.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윤영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한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김건희에게 구형을 한 상태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고, 윤영호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태인데, 사실 오늘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사실 할 날도 사실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경 우리 에디터님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417호 법정 저희가 맞아요.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제일 큰 대법정인데 저기서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이 살라고 변호인단들을 최고 변호인단으로 정관예우로 다 꾸렸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재판장의 선배들로 전부 다 열 몇 명을 모셨더니 여기서 변호를 하겠다고 열 몇 시간을 끌어서 밤 새벽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판사가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밤새서 끝냈던 거에 아마 밤 11시 반 네.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의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비교가 되고, 근데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심까지 해서 16개월 안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1심만 1년 돼 가잖아요.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비교가 돼서 저는 오늘 끝내려고 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네. 보고 있고요. 오늘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긴 재밌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이렇게 피켓 드는 시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이거 재판 끝날 때까지 신고를 해서 200명. 우린 최소 그래도 200명은 모일 걸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2,000명 신고를 했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오전까지 이제 점심 때까지 확인한 결과 겨우 20명이 20명. 왔다. 겨우 20명이 왔다고. 300명 오겠다고 했던 데서도 몇 명 안 해서 전체적으로 23명이 지금 윤석열 씨를 응원하려고 바깥에서 집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사실은 오픈 일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있었는데, 근데 전날에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어제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간 텐트 같은 거에다가 가스 같은 걸 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줄어들었어요. 진짜. 중독이 되진 않았고. 네, 뭐 그렇게 심각한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해놓고 가스 불 조절하는 거를 켜가지고 그런 소동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스픽스 방송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재판 진행 어느 정도까지 왔나가 궁금하실 거예요. 앞에서 노영희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늘 8명이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 시작된 이 재판이 김용현으로 시작을 하다가 오후에 조지호 이 피고인이 암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조지호 씨를 땡깁니다. 그래서 조지호 씨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하고 다시 김용현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6시간에서 8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1~2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남은 조사는 10시간 정도 남아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걸 다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요 정도 와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12시간을 했는데 아니, 2시간을 더 나갔으면 네. 좀 심각합니다. 좀 따져야 되는데 이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자 오늘 그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면 각자 시간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간 제한 내에 못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라 이렇게 재판 진행을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재판이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왜 이렇게 준비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은 딱 윤석열, 김용현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대로 말려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나와서 이하상이가 막 난리 피우는 것도 제가 봐서는 제 계획된 발언이라고 해야지 재판의 유불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상 변호사 웃긴 게 뭐냐면요. 재판장이 그래서 너네들이 너무 길게 하니까 오늘 점심 1시간만 먹고 1시에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장님 변호인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밥 시간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결국 2시 하자 그래갖고 2시에 그냥 어차피 오늘 안 끝날 것 같으니까 2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끌려가 버려. 그 전에는 김용현 씨 그 재판할 때 그 변호사들이 뭐 12시부터 뭐 2시까지는 뭐 보장돼 있는 건데 증인신문 이제 하려고 그때 그때 한성진 부장 재판에서는 이거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증인신문 먼저 조금 하고 12시 넘어서까지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관님 배고프신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다 보장돼야 됩니다. 이러고 난리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사실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권위를 포기해버린 겁니까? 그동안에는 권위를 많이 포기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하고 있는데 역시 이하상 변호사 등등등은 계속 그거에 지금 딴지 걸면서 한번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기현 부장이 저요 이 재판 시작하고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네. 조금 전에 네. 우리 강주 기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분위기 어때 보여 그러니까 나였으면 사형 내렸을 듯. 원래 오늘 구형만 하는 날인데 선고해버려. 자기가 봤을 때는 벌써 사형 내렸을 것 같다. 맞아요. 오히려 저는 그게 굉장한 실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기현 재판부에게 자극하는 게 될 거고요. 실제 그랬대요. 윤석열 씨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 어차피 우리 재판 48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그렇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합시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니네들이 더 오래 끌려고 하긴 하겠지만 나도 한번 끝까지 가겠다. 한번 보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